위탁은 행정기관 간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의 성격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헌법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가 갖고 있는 법령 해석의 업무를 법무부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제처장님의 견해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에서는 업무를 전부 다 위임한다고 그 위탁한다고 일부를 그러면 안 위탁할 되겠죠. 수 있습니까? 예? 법무부에 상사법무과가 있죠? 예. 예, 상사와 관한 모든 법률에 관한 해석을 법무부에 위탁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적절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해석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우리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다 검찰 출신이세요. 검찰에서 검찰발 언론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전직 검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처장과 장관이 일개 처장과 일개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뽀샵질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다. 제가 자, 분명히 법제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법제처의 말씀하십시오. 주요한 네. 업무 중에 법률에 어긋난 시행령은 사전에 점검해서 걸러내는 기능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법령심사 법 기능 단계설이라고 하는 게 그 법철학적 기초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질문을 잘 못해요. 무슨 성을 법 단계설. 그렇습니다. 네, 법 단계설을 주창한 사람이 한스켈젠이고 굉장히 오래된 이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을 기준으로 그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해석한다는 그 법령 해석에 관한 원칙이나 원리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죠.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헌법상의 원칙입니까? 법률상의 원칙입니까?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네.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해서 행정기관은,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에 정한 사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중에 맡아서 장관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네, 행정각부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질의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답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하는데 네, 대통령 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인가요? 아닌가요? 대통령 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네. 뭡니까? 성격이? 대통령의 보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기관입니까? 대통령의 보좌기관 아닙니까? 비서실이니까. 보조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처장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보좌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은 어떤 성격을 가진 기관이길래 보조기관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기관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그렇습니다. 네, 보조기관은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 그렇게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검증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좌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법무부 조직표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인사검증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인사검증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간의 지금 권한의 위임 위탁과 관련해서 법제처도 인사혁신처가 법무부에다가 그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판단했습니다. 건가요? 그거와 관련해서 법제처 직원분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 처장님한테는 들리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법제처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떠나고 나시면 또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 해석은 도무지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다. 법제처의 치욕이다라는 내부자들의 탄식과 제보가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제보가 적이 왔기 없습니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행정기관 간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인사검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됐습니까? 위탁됐습니까? 위탁돼 있습니다. 위탁돼 있죠. 그러면 그 위탁에 있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충돌하는 면에 의한 한계는 없습니까?
위탁의 한계, 그 법률상 부분에 헌법상 대해서 한계. 잠깐만 아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없다. 아니 그것도 다 아니요, 법령에 일단 근거한 소장님, 것이죠. 일단 아니 설명을 기회를 왜냐면 드릴 테니까. 자,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직 기능을 법률로 정하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잠깐만요. 사회법령으로 위임하는 행정조직 규정을 두지 법정주의가 않습니까? 헌법 원칙인데 지금 위탁의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법제처가 아니, 갖고 위탁의 있는 한계는 법령 해석 기능이 있죠. 방금 위탁의 위탁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위탁의 한계라는 것은 법률과 그 법률의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그 위탁 또는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인사혁신처장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그 그 얘기를 하고 위탁하는 있는 게 대통령령을 아니에요.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듣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그러니까 이건 답변을 중단시키는 헌법에 거예요. 반하지 잠깐 않는다는 들어보세요. 위탁은 행정기관 간의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의 성격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헌법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가 갖고 있는 법령 해석의 업무를 법무부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제처장님의 견해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없습니까? 법령에서는 업무를 전부 다 위임한다고 그 위탁한다고 일부를 그러면 안 위탁할 되겠죠. 수 있습니까? 예? 법무부에 상사법무과가 있죠? 예. 예, 상사와 관한 모든 법률에 관한 해석을 법무부에 위탁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적절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해석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우리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다 검찰 출신이세요. 검찰에서 검찰발 언론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전직 검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처장과 장관이 일개 처장과 일개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뽀샵질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않습니까? 다른 타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황운하 의원이 보낸 의견서에서 증발했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에요. 국가수사의 총량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중복해서 하는 것 때문에 총량이 지나치게 확대되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말을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갖다 붙이고, 중과 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보이고 있는 이 꼼수적 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의미가 국어사전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다가 어차피 애초에 법 개정의 취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수사 범위, 직접 수사의 범위가 축소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발전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명백한 것이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그냥 써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있는 일인데, 마치 중과 등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또 국민을 호도합니다. 대통령께서 서유럽 3개국을 순방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한다.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방문하는 겁니까? 추가로 더 가는 겁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지 말라.